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어, 제가 이제 오늘 3일째 방송을 촬영하는데요. 저 너무 바보 같았던 게 버즈를 끼고 제가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통화할 때 버즈가 스피커 그게 말이 들어가니까 그냥 동영상을 녹음할 때도 걔가 마이크 역할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방송을 들었는데 소리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너무 작아서 나도 듣기 조금 이거 좀 듣기 싫다 싶을 정도로 소리가 작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핸드폰을 더 가까이 두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피드백을 해주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지인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카메라 위치가 그렇게 낮으면 안 이뻐 보인다라는 지적, 그리고 이제는 그래도 카메라를 좀 많이 보네요 하는 피드백, 또 뭐가 있었더라. 하여튼 뭐 다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카메라를 그냥 아예 옆에 두고 앞을 보면서 오늘은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가게 손님이 일찍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가게 청소하고 마감을 하면 되는데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그냥 한 편 찍고 올리고 이제 청소를 시작해도 충분한 시간인 것 같아서 일찍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처음에 이제 어제 생각을 했던 오늘 방송 내용이 있어요. 그게 있는데, 아까 뭐가 있었냐면 어젯밤에 보궐선거 개표가 있었는데 TV 어느 채널을 돌려도 실시간 개표 현황이 안 뜨길래 유튜브를 접속해서 이제 개표 실시간으로 뜨는 유튜브를 접속을 해서 봤어요. 보통 그런 거는 메이저 언론이나 유튜브 언론사의 생방송이죠. 봤는데 그런 유튜브에 실시간 댓글 채팅 기록을 보고 있으면 고구마랑 계란 섞어 먹고 물 안 먹은 것처럼 답답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저쪽 진영 사람들의 글이 많기 때문이죠. 내가 방금 저쪽 진영이라고 말을 했는데 일단 진보 보수라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쓰는 용어랑 똑같이 저도 일단 사용을 하겠습니다. 사용을 하겠는데 저는 그 용어 선택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스스로를 보수주의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변화와 개혁과 혁신을 그닥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옛것을 지켜서 천천히 변화를 해서 나아가는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수주의자고, 그런 보수주의 정당이 우리나라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건강한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개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왜 보수라고 하느냐? 그런 보수 정당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국민의힘 같은 정체성과 정책과 방향성을 가진 정당을 가진 나라는 필리핀이나 쿠바처럼, 쿠바래, 필리핀하고 칠레처럼 독재 정권이 있었고 그 독재자를 끌어내렸지만 그 독재자의 후계 세력들 또는 자손들이 아직도 정치를 하고 있고 아직도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일이 있는 그런 후진적인 나라가 또 있어요. 그런 나라는 가야지 저런 정치 세력이 있는 거지, 저거를 보수라고 하진 않아요. 이상한 정당이에요. 여튼 그래서 나는 국민의힘을 보수라고 하고 우리 쪽을 진보라고 하는 거를 탐탁지 않게 여기긴 하지만 뭐 다들 그렇게 쓰니까 편하게 그냥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혼자 대바라져서 망하겠어요. 그래서 원래 하려고 했던 내용을 살짝 잠시 미루고, 그 개표 방송에서 댓글창에 사람들이 주고받았던 대화 중에서 눈에 너무 띄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눈을 의심하고 경악하고 공포를 느낀 내용이었는데 이제 그 댓글 안에서 보수 쪽 진보 쪽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나라 망해가는데 아직 지지를 하냐, 나라가 뭐가 망해가고 있냐, 잘 되고 있구만 하고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의료대란 이야기가 나왔어요. 의료대란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도중에 상반된 입장에서 똑같은 단어가 나왔어요. 한쪽은 이러다가 의료 민영화되면 어쩌려고 그러냐, 큰일 난다. 한쪽은 정 안 되면 의료 민영화 시켜버리면 되지 뭐. 그래서 의료 민영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영화되면 큰일 난다, 안 된다. 잘못하면 의료 민영화될 수도 있다. 의료 민영화가 어때서 뭐 이참에 의료 민영화 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제가 다룰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면서 새벽 시간에 가기가 조용한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과 실제 사실을 이제 교차 검색해보고, 이제 대충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이 다 맞는 내용이길래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할까 하다가 유튜브를 문득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걸 다룬 사람이 많겠죠. 보니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의사들, 의대생들, 의료행정가들이 이걸 엄청 많이 다루고 자세하고 상세하게 잘 다뤄놨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검색해서 보시고 의료 민영화라는 게 진짜로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구나, 이것만은 막아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로 밀어붙일 수 있는 정책이 의료 민영화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대놓고 의료 민영화를 지지하고 추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다룰까 고민을 하다가 이미 뭐 너무 잘 정리한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걸 하진 않을 거고요. 오늘 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떤 걸 다루고 싶은가를 내가 쭉 리스트를 적어봤어요. 이 리스트는 뭐냐, 내가 그래도 이 분야는 평균치의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더 많이 아는 부분이어서 이 분야 안에 어떤 주제든 재미있는 주제를 뽑으며 내가 재미있게 다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리스트를 좀 작성을 했는데, 적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뭐 지금부터 내 뇌피셜에 재자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잡학이 엄청 많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듣고 자랐어요. 대학 다닐 때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자식이 책을 읽는다는데, 그것도 뭐 만화책도 아니고 뭐 과학책, 인문학책, 소설책 뭐 그런 걸 읽는다고 하는데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 부모님이 싫어하셨어요. 왜? 책 사달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책을 툭하면 책을 사달라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두세 권 서너 권 사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은 부모님이 이거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한국문학 대전집, 세계문학 대전집 200권짜리 사오셨어요. 이걸 다 읽기 전에는 책 사달라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쯤에 다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책을 사달라고 쪼르기 시작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자주 말씀하셨던 게, 책 읽는 건 좋은데 시험 기간엔 제발 책 읽지 말고 공부해라 라고 했어요. 왜냐면 맨날 책 붙잡고 앉아 있는데 읽고 있는 책이 뭐 뉴턴 잡지, 뭐 소설을 읽으면 데미안, 테스 이런 거 읽고 있고, 뭐 니체 읽고 있고, 쇼펜하우 읽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과학 서적들, 수학 서적들 이런 거 읽고 있으니까 이걸 뭐라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시험 기간에까지 그러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잡학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이런저런 취미도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리스트를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리스트에 있는 게 정치인데, 정치는 제가 아예 카테고리를 하나 빼가지고 계속 다룰 예정이니까 뭐 이거는 괜찮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분야 중에서 그 분야 안에 이런 거에 대한 내 생각을, 뭐 미니모의 생각을 알고 싶어요, 아니면 미니모가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감사하게 그 부분을 아주 깊게 파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학. 수학은 제 대학 전공이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수학자가 꿈이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내가 너무 건방졌구나를 느꼈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는 차라리 난 수학사가가 되고 싶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긴 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수학 쪽에는 방대한 양의 독서량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인문학을 적었는데, 인문학이라고 퉁치기에는 이 분야가 너무 넓은데, 뭐 만약에 던져주시는 게 있으면 제가 아는 거면 아는 대로, 모르는 거면 공부를 해서 제가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책을 제가 손에 안 잡은 지가 좀 오래되긴 했어요. 니체를 워낙에 좋아했으니까 니체가 어렴풋이 생각이 나긴 하지만, 니체라는 철학자가 원래 이 양이 너무 어마어마한 철학자다 보니까 솔직히 이걸 내가 다룰 역량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튼간에 뭔가 주제를 던져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종교를 적어놨는데 이걸 내가 왜 적어놨지? 종교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를 개신교, 장로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솔직히 그거 뭐 친구 따라서 놀러 간 거지 딱히 신앙심이 있어서 간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구교, 그러니까 카톨릭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군대 입대를 계기로 논산훈련소에서 성당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고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도 성당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천주교를 잊고 있다가 지금은 뭐 전공이 수학이기도 하고요. 뭐 수학을 여기서 들먹이는 게 맞나? 여튼 지금은 유물론자입니다. 유물론자. 철저한 유물론자입니다. 근데 뭔가를 믿지는 않지만 티베트 불교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최 사장이라는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인데, 티베트 불교 사원이 우리나라에 하나 있는데 그게 부산에 있어요. 뭐 거기 몇 번 찾아가기도 했고, 거기에 있는 티베트 스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있고요. 거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 이야기는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요. 그리고 독서 적어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독서량이 한 20대 후반 이후로는 책 읽는 양이 확 줄긴 했는데, 대충 머릿속으로 카운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평생 살면서 몇 권 정도를 읽었을까? 근데 20대 후반 때 대충 카운트 했을 때, 아니다, 30대 중반쯤 대충 카운트를 했을 때 대강 10,000권은 되겠더라고요. 대강 10,000권. 그래서 독서에 대한 이야기, 또는 내가 읽었던 어떤 뭐 철학자, 사상가,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괜히 적었나 싶긴 한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으려나? 모형 적어놨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 1학년 때까지 모형 만드는 취미에 깊게 빠져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취미가라는 잡지를 창간호부터 종간호인 100호까지가 집에 다 있었습니다. 기증했지만 나중에. 그리고 제가 만드는 전문 분야는 2차 대전 전투기 쪽이 전문이긴 한데, 현대 전투기도 만들었고, 뭐 AFV 전차도 만들었고, 뭐 건담도 깔짝거린 적이 있고 하니까 뭐 이 이야기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쟁이나 무기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음악이라고 적어놨는데, 말 그대로 음악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밴드 동아리 보컬이었고요. 졸업을 하고 학원 일을 하면서도 직장인 밴드를 안 하는 시기보다 하는 시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계속 보컬이었고요. 그리고 락밴드였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음악도 딱 깊이 아는 거, 뭐 남들한테 클래식이란 이런 거야, 뭐 이 음악가는 이런 거야 라는 걸 뭐 설명할 만큼의 수준이 되진 않지만, 저는 카라얀 빠순이입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의 음악이
카라얀을 만나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클래식도 뭐 관심이 있고요. 아주 없진 않은데 뭐 그렇게 많이 알진 않고. 제일 마지막으로 적어놓은 게 이제 지대노비앗을 적어놨어요. 지대노비앗. 팟캐스트의 정점이죠. 지대노비앗. 지대노비앗 N 주행러 중에 한 명입니다. 요즘은 듣지 않아요. 요즘은 유튜브 듣는다고 바빠서. 근데 거의 모든 편을 외울 만큼 지대노비앗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지대노비앗의 이독실께서 이제 우리가 생산해낸 컨텐츠가 이걸 듣는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이 주제를 꺼내서 다시 논의하면서 재생산을 하는 그런 순간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훗날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초대를 받을 수 있으면 너무 기쁠 것 같다라는 언급을 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뭐 누구랑 같이 이제 티키타카를 맞추면서 이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기회가 있으면 지대노비앗의 그 100수씩까지의 이제 컨텐츠 중에서 나도 이거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 나도 이걸 한번 다뤄보고 싶어. 이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거 중에서 몇 가지를 다뤄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거 중에서 제가 방금 쭉 이렇게 이제 늘어놓은 목록들 중에서 그 분야에 어떤 게 난 평소에 궁금했어요. 아니면 어떤 분야에 어떤 거에 대한 미니모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라는 게 있으면 꼭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꼭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댓글 달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왜?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사람이 난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수학자에 대해서 알려달라, 뭐 어떤 난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뭐 어떤 건 뭐 어떤 거냐, 뭐 도대체 수학과에서 뭐 공부하냐, 라든지 뭐 고등학교 수학에서 어떤 단어는 왜 그렇게 지랄 맞냐, 아니 고등학생이 이런 걸 왜 배워야 되냐,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수학은 내가 정말 깊이 있는 것까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주제들 중에서도 미니모가 이거 다루는 거나 한번 꼭 보고 싶어요 하는 거 있으면 정말 꼭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그거 정말 반드시 수일 내에 꼭 다루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의료대란도 그렇고 의료 민영화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 만들어진 컨텐츠를 생산한 게 이미 너무 많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마지막 부탁은 꼭 그걸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찾아서 보시고, 야, 의료 민영화라는 게 이렇게 공포스러운 일이구나. 이거는 절대로 이 땅에 언급되어서도 안 되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꼭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분 계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